자료 활용하고 일단 시간을 보면서 최근 자료도 활용하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라이브로도 한번 해보고 뭐 등등 좀 하려고. 지금 2시 반이죠? 얼마나 할까요? 4시까지. 저도 좀 살려주세요. 하루에 말하는 걸 도대체 몇 마디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이제 2주차인데 뭐 처음이지만 제가 1주차는 그냥 일반적인 그 사업 설명을 곁들여서 원래 보통은 했었고요. 2주차 이제 보조 차트.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오버 차트라고 하죠. 고야 차트 지금. 고야 차트 하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RSI 차트. 요렇게 이제 넘어오는 과정 가운데 제가 아카데미를 많이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자료. 근데 그때 여러분들한테 계속 똑같은 말을 했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쳤던 모든 게 함축돼서 나온 게 사실 프리미엄 차트예요. 왜? 뭐 가르쳐도 이게 안 되니까 좀 더 쉽게 알려드리려고 나온 게 이제 프리미엄 차트인데 이제 처음부터 한번 제가 옛날 과거 자료입니다. 과거 자료를 가지고 하나하나씩 한번 기본적인 이제 얘기는 해야 되니까 이제 가장 고민은 여러분들이 뭐 말 하나마나 뭐 이런 걸 거예요. 도대체 어떤 코인을 어떤 포지션에 언제 진입해야 될지 그리고 현물을 해야 될지 선물을 해야 될지 이거 자체 개념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제도 저한테 어떤 한 분이 자꾸 누군가는 뭔가를 가리킬 때 자꾸 롱, 숏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선물 거래소 없다고 이걸 꼭 해야 돼요 라고 이제 질문을 오셨더라고요.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기도 듣지 말고 그냥 닫으라고. 선물이라는 건 닫으라. 그게 제 진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저도 선물을 해봤잖아요. 저도 자신 있지만 저 진짜 집중해서 하면 저 진짜 앉을 자신 있거든요. 근데 저도 딱 뭔가를 걸고 여기까지 가겠지 하고 저도 볼일 보잖아요. 저도 바쁘다 보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밤에 보면 얘가 왜 이러지? 그때부터 또 대응해야 되잖아요. 그럼 스트레스예요. 분명히 차트를 보면 내가 원하는 방향 가긴 갔는데 그때 정리를 못하고 제가 깜빡해버리면 대응하는 데 시간 다 보내요. 왜냐하면 제 돈도 소중하니까.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건 진짜 대응의 영역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정말 초집중해야 되는 게 선물 시장이고요. 선물 잘못하면 진짜 잠 못 자요. 진짜 왜? 마이너스를 보고는 잠을 잘 수가 없어. 네, 다 경험해 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저는 밤에 안 하든지 플러스를 만들어 놓고 제가 여기 마지막에 나오지만 트레일링 스탑이라 그래서 절대 손해는 안 보게끔 딱 걸어놓고 그냥 자버리거든요. 그럼 손해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다 대응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하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 고야 차트, 고야 RSI, 고야 프리미엄 차트 그 다음에 우리가 벌써 제가 다 녹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 볼린저 밴드 뭐 등등의 어떤 보조 지표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뭐 교육은 많이 벌써 다 받으셨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지금 초보분들도 많고 하시기 때문에 좀 지루하더라도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코인시 거래 시에 결정사항은 진짜 나는 현물을 하겠다, 선물을 하겠다 결정을 여러분들이 딱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뭐 100이면 100 계속 질문해도 저는 현물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선물을 그래도 하락장 오면 어떻게 해요? 라고 자꾸 이제 물으시니까 하락장 올 때는 선물하세요 라고 하지만 저는 하락장이 와도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저의 진짜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만의 전략 전술 만들기. 나는 어떤 성향인가 여러분들이 그 성향이 내가 뭔지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나는 성격이 급한 사람인지 그거 인정해야 돼요. 느긋한 사람. 저는 되게 느긋한 사람이에요. 보시기 그렇지 않나요? 네. 아니에요? 잘 보시는데 사람? 저 되게 급한 사람이에요. 바로 아시네. 네. 근데 제가 트레이딩 할 때만큼은 되게 느긋해요. 네. 제가 성격이 말이 빨라 그렇지요. 저 진짜 느긋한 사람이에요. 네. 저는 급한 게 없는 사람이고 트레이딩 할 때도 진득하게 그냥 지켜보는 스타일이에요. 빨리 뭔가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본인의 성향에 맞는 트레이딩 기법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시드. 각자가 얼마가 정도가 있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시드 분배. 이게 정답은 없어요. 트레이딩 시장은 제 말이 다 맞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한다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금액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다라고 먼저 소리를 좀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요 크로스 아이솔레이티드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물 시장에 있는 거예요. 한국말로는 교차와 격리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왜 다른지 이런 것도 좀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고야 차트, 고야 프리미엄 차트로 방향을 여러분들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지정. 저의 2시에 라이브 브리핑에 절대 다수가 차지하는 건 지지장 찾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지지장을 찾아서 진입하는 거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내, 확신. 제가 그랬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안 올 것 같죠? 옵니다. 라고 제가 라이브에서도 계속 말하는데 시간이 오늘 온다 내일 온다는 저는 모르지만 온다니까요. 네, 이런 인내와 확신이 필요하고요. 손절 라인 특히나 선물 시장에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손절 라인 설정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원칙으로 손절 라인을 정하는 게 맞는지 이건 이제 선물 하시는 분들이 도움 되겠죠. 이런 거 좀 아셔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될 거는요. 옛날 자료라 제가 못 바꾼 것도 있는데 자, 비트코인 방향성입니다. 벌써 다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을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모든 코인 중에 80%가 넘습니다. 많이 넘는 90%가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올라가고요. 떨어지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반대 방향으로 걸면 소위 말해 우사라고 하죠. 이제 잘못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전날 대비 가장 상승한 코인, 가장 하락한 코인은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까? 이런 것도 제가 한번 저희 관점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야 차트죠. 이제 제가 원보시라고 해서 좀 죄송한데 고야 차트의 어떤 점수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이런 것도 오늘 제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하루가 항상 장이라는 게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은 게 아니라 위아래 변동폭이 항상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변동폭이 큰 시간대가 한국 시간 기준으로 펀딩피 정산 시간이라고 있습니다. 펀딩피라는 건 선물 시장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어떤 제도인데 이거는 뭔지도 제가 알아볼 거고요. 그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 그 다음에 오후 5시, 새벽 1시인데 실질적으로 오후 5시보다 오히려 최근에는 새벽 4시에서 5시가 변동폭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미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그때 경제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고 이제 주식 마감이 서서히 다가오는 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시간 오전 9시, 오후 5시, 새벽 1시 하나 더 하자면 새벽 4시에서 5시 이 정도로 좀 이 변동률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요 뉴스 및 발표 체크. 제가 이번 주도 주요 뉴스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라이브 브리핑을 안 했지만 라이브 브리핑 자료는 벌써 다 만들어서 우리 글로벌 팀한테 다 전달했어요. 제가 거기에는 어떤 기사들을 준비했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어제 했던 기사의 연장선인데 오늘 제가 라이브 브리핑을 조금 해드리면 이런 거죠. 이번 주 금요일 날 되면 이제 미국의 PC라 그래서 소비 지출 물가 지수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1월 달에 그 발표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야 이러다가 금리 못 내리겠다 이런 뉴스까지 나오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주저앉아 버렸거든요. 1월 달에. 그런 것처럼 이번 달에 발표할 그런 주요 발표가 이번 주죠. 금요일 날 중요합니다. 그러면 뭐냐? 벌써 1월 달에 충격이 한번 왔었고요. 2월 달에는 그래도 선방했던 발표가 있었는데 3월 달에도 그냥 선방하는 발표가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예측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측치가 나오더라도 워낙 그래도 조금 비중 있게 다루는 그런 발표이기 때문에 저의 생각은 지금 아직 뭐 라이브로 제가 차트를 보고 있는 건 아니지만 빠르면 오늘 저녁 또는 내일 중에 아마 한번 하락이 오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보통 중요 발표를 앞두고요. 하루 이틀 전에 한 번은 떨어져요. 이때까지 저의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조정이 올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큰 욕심으로 지금 비트든 뭐든 상승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갖고 있다가 그래도 쭉 가겠지 이런 관점으로 안 봤으면 좋겠다 라는 게 오늘 제가 만든 주요 브리핑 자료의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이제 비트가 한번 반등하니까 많은 코인 기사들은 또 더 크게 상승하니 뭐니 이런 기사들로 또 확 바뀌어 버렸어요. 기사들은 원래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좋으면 좋다만 나쁘면 왕창 안 좋게 얘기하고 이런 것 같은데 여튼 이런 발표가 그 다음날 토요일 새벽까지 파월 의장의 연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시장은 분명히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빠르면 오늘 저녁 또는 내일 중에 한 번은 뭐 몇 프로라도 빠지지 않을까. 비트코인이 몇 프로 빠진다라는 건 다른 코인보다 더 빠지겠죠.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주요 뉴스라든지 발표를 단순하게 무시하지 말고 이때는 변동성이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그냥 지지 있잖아요. 우리 바이 1, 2, 3 이런 데다가 다다다다 그냥 예약 걸어놓고 그냥 내비두세요. 자기 혼자 왔다 갔다 하다 뭔가는 걸릴 거야. 걸리면 걸린 것만 대응하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좋은 코인들 여러 개를 많이 알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코인의 지지장을 주주주 걸어놓고 그냥 주무세요. 그럼 다 안 걸려요. 그 중에 걸리는 게 있고 안 걸리는 게 있고 걸리면 그걸로 대응하거나 수익 보면 되고 안 걸리면 취소. 이러면 돈 안 잃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모님도 그렇겠지만 뭐 4시간 봉 또는 1시간 봉 또는 1일봉 같은 걸로 지지저항을 찾지 뭐 30분봉 15분봉 이렇게 낮은 걸로 지지나 저항 찾는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자, 현물 거래할 때 원칙 이것도 뭐 많이 보셨죠? 제가 다 정리했던 건데 1번
코인 구매한 가격을 이자라. 현물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현물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면 내가 아까 왜 그 예시를 들 때 제가 리플이 1,000원 할 때 100개 샀어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의식 중으로 1,000원에 샀어. 10만원치. 이렇게 기억한다는 거예요. 100개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10만원치 샀어. 이렇게 기억하기 때문에 다음 트레이딩 현물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려놓는 작업. 100개 샀다. 나는 100개야. 그래서 나는 101개를 만들 거야. 102개를 만들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지 나는 10만원을 투자했으니까 11만원을 만들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수 늘리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고야 차트나 고야 RSI, 고야 프리미엄 차트를 참고하되 과감하게 숏, 단순 S가 아니라 S1, 2, 3 추가로 더 뜨면 떨어지잖아요. 이럴 때 과감하게 100%다. 현물 같은 경우는 뭐 과감하다 그러면 뭐 100% 다 손절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 20에서 많으면 한 50% 정도는 손절할 용기가 있으셔야 됩니다. 했다가 1, 2%라도 떨어지면 그만큼 시드를 다시 투입해서 사면 1% 느는 거예요. 그렇게 개수를 늘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치 있는 코인만 거래하라.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에이다, 뭐 매틱 등인데 제가 라이브 브리핑 할 때 포트폴리오 보면 한 24가지 정도가 될 거예요. 제가 몇 개 더 추가해서 그 정도만 집중해서 분석하셔도 돈 버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선물 거래보다는 안전한 현물 거래를 하라. 그 다음에 한 달에 며칠만 거래할 수 있는 지루함을 있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고모님께서 이렇게 트레이딩을 해요. 고모님은 매일매일 볼 때마다 뭐 트레이딩 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트레이딩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지 저항을 찾고 확실하게 S와 S2 이런 게 뜨면 그때부터 타점을 딱 잡고요. 걸리든 안 걸리든 끝까지 기다립니다. 왜? 올 거니까 언젠가는.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저희 고모님은 마이너스를 거의 보지 않고 거의 플러스만 보는 기법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고모님이 기껏 많이 해봤자 일주일에 한두 번, 많이 해봤자 못할 때는 한 달에 한두 번 그렇게 하는데도 뭐 시드도 크시겠지만 우리보다 승률이든 수익률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한다는 게 꼭 돈을 많이 버는 거는 절대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의 복복리를 믿고 1% 이상의 수익을 만족하라. 이런 거죠. 나중에 제가 캔들의 특성 같은 것도 이제 좀 그리면서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다 왔어라고 이거 판단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그래도 더 가겠지 하다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오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자꾸 놓쳐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더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떤 아이요 제가 누구라고 거론 안 하겠지만 그분은 그냥 2%도 안 가요. 그냥 무조건 1% 뭐 눈에만 보이면 무조건 정리. 그리고 샀던 가격 또 걸고 아무 생각 없이요. 그냥 롱 추세라 그러면 현물 하시는데 샀던 가격만 기억하고 1, 2% 오르잖아요. 무조건 팔아요. 더 가든 말든. 그리고 또 샀던 자리 또 얘기해요. 걸리면 사고 안 걸리면 말고 그냥 그렇게만. 계속 그렇게 하는데도 돈 많이 버십니다. 그분. 그 다음에 현물입니다. 최대 2개까지만 동시에 거래하고 그 이상 동시에 거래하지 말라. 이것도 다 제 기법이라고 했습니다. 많이 거래한다라고 좋은 게 절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분할 매수를 생각해서 한 번에 풀배팅 하지 말라. 현금도 코인의 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기회 올 때까지 대비해 현금을 확보하라. 이 현금 확보하라는 게 비중의 30%라고 저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시드가 1,000만 원이라고 하면 300만 원 정도는 그냥 이것도 코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갖고 있어라. 진짜 쓸 때는 한 방에 써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인데 그 한 방은 어떻게 쓰는지도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선물 거래할 때 원칙입니다. 선물 거래할 때 원칙. 무조건 비트코인하고 방향성과 똑같은 걸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고야를 믿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야 차트의 방향. 고야 차트의 방향 있죠. 고야 차트의 방향과 우리 프리미엄 차트의 방향이 같을 때 진입하라. 이런 거고요. 동시에 이 선물 같은 경우는 왜 3개까지라고 했냐면 모두 다 롱롱롱, 숏 이건 좋지 않습니다. 2개는 롱이라면 1개는 숏 또는 2개가 숏이라면 1개는 롱 뭐 이런 식으로 분배하라. 정말 많이 들어가도 4개 그러면 롱 2개, 숏 2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추되 똑같은 방향을 한꺼번에 모든 포지션을 잡는 거는 잘못하다 자살행위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도 여러분들이 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드머니에서 어차피 여러분들은 레버리지를 2든 3이든 쓰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드머니 대비 나의 시드 대비 베팅한 금액이 최대한 20%를 넘지 않게 나머지 80%는 현금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혹시나 뭐 미팅하거나 뭔가 뭐 다른 일 하다가 놓쳤을 때 시드가 뒤에 넉넉히 한 방에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비함입니다. 이거는 이제 대응의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펀딩 비정상 시간대를 조심하라. 소위 말해 아까 제가 오전 한국시간 9시, 오후 5시, 새벽 1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변동성이 심한데
이 펀딩피만 먹으려고 들어온 트레이더들,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 꼬리가 많이 생기는 게 그 시간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펀딩비 정산 시간대를 조심해야 됩니다. 당연히 뉴스나 주요 발표, 그 다음에 지지나 추세선을 잘 긋고 손절은 무조건 필수다.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상승한 코인이 오르기 시작한 시점부터 24시간 지난 후 포지션 진입을 고려하라. 이것도 제가 라이브에서 이제 많이 말씀드렸어요. 오늘 아침에 9시쯤 되기 전에 저희가 오전 브리핑 올려드리잖아요. 그때 벌써 10% 이상 올랐던 건 그날은 거의 롱추세예요. 10% 이상 올랐던 건, 즉 어느 정도 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하지만 계속해서 위에서 놀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함부로 그냥 숏으로 들어가면 당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20% 이상 상승한 코인들은 거의 48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도 계속 위에서 놀아요. 그러니까 쉽게 잘 안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좀 경험을 좀 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를 낮게 하라. 500 이하, 5배도 사실 초보들한테는 크다. 뭐 이런 얘기인데 레버리지 개념부터 뭐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만의 전략.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성향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단타로 나는 할 거냐 장타로 할 거냐에 따라서 완전 다르게 됩니다. 소위 말해 장타로 하실 분들은 현물이 무조건 맞아요. 현물 네, 맞고요. 그리고 단타 성향, 당연히 단타든 장타든 추세, 우리 고야 프리미엄 차트에서 알려주는 추세, 그 다음에 고야 차트에서 알려주는 추세 무조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고야의 차트, 단타로 하시는 분들은 1일 차트, 2일 차트 뭐 이런 걸 보라고 하는데 그냥 2일 차트만 보셔도 됩니다. 단타로 하실 분들. 그리고 진짜 거래소를 잠깐 참고할 때는 30분 봉도 보고 1시간 봉 정도를 보고 단타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장타, 그러니까 소위 말해 데이 트레이딩 이상 하는 겁니다. 하루 트레이딩 이상 하는 분들은 당연히 추세가 중요하고요. 고야 차트 2일 차트 이상, 그러니까 2일이나 일주일 3주 이런 정도가 보면 되겠죠. 그리고 실차트에서는 1시간, 4시간, 1일봉 정도를 보고 방향대로 거래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나만의 전략 전술 만들기의 다음은 그 다음 하루에 5개에서 10개 코인만 노려서 차트 확인하기. 소위 말해 오늘 뭐 우리 오프로님께서 그 라이브 브리핑 할 때 6.4가 4개가 떴나요? 5개가 떴나? 하여튼 뭐가 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상승한 코인만 내가 오늘 잡아보겠다라든지 하락한 코인만 잡아보겠다, 또는 6.4만 잡아보겠다, 또는 항상 주요 코인이죠. 비트, 이더, 뭐 리플, 도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솔라나 그런 것들만 찾겠다. 그 차트만 집중해서 파고들라. 그냥 갑자기 알람 떴다고 이번엔 요거 봤다가 저거 봤다가 하면요, 이것도 못 끌고 저것도 못 끌고 자꾸 헷갈려져요. 그래서 확실하게 딱 오늘은 난 너로만 놀래. 특히나 우리 여기 주무시고 계시는 우리 김균아 사장님 같은 경우는 네, 월드코인만 노린단 말이죠. 앞에서 열심히 강의하는데 여기서 자고 저보다 나이 어린 거 아시죠? 농담이에요. 깜짝 놀라요, 깜짝. 네, 뭐냐? 월드코인이 나의 이제 최대 이제 코인인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저한테 얼마 전에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나한테 맞는 코인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거래했던 차트가 이 마음에 와요. 그리고 보여요. 왜? 프리미엄 차트도 보고 실 차트도 보면 아, 얘가 계속 이런 패턴이니까 집중한 코인은요,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인생 코인이라고 할 그런 코인들을 딱 찍으세요. 그러면 그것만 노리시는 게 오히려 돈 벌기 더 쉬워요. 너무 많은 코인을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오히려 더 헷갈립니다, 분명히. 그리고 손절 라인은 고야 RSI 시그널 등 캔들 중에 고점이나 저점보다 조금 먼 곳에 있는데 이것도 어떤 건지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선물 거래. 일단은 뭐 나왔으니까 선물 거래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린다고 했으니까 이제 좀 알려드리면 분배 이런 거죠. 하루 총 최대 3개에서 4개 코인 진입 추천. 아까 얘기했죠? 한꺼번에 다 롱, 다 숏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진입한 총 코인 개수의 투자금이 나의 총 자산의 20% 넘지 않을 것. 즉 내가 1000불이라는 돈이 있으면 내가 2개를 넣든 3개를 넣든 200불 이상 분산하지 말라. 나머지 돈은 대응의 영역으로 쓰는 거지. 처음부터 나의 이 시드에 막 50% 들어가고 막 이 코인 막 3개 넣었다고 쳐요. 3개 들어갔는데 벌써 500불 들어갔어. 500불 가지고 절반 가지고 이 대응 3개 다 하기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작게 먹더라도 레버리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의 3개가 들어가든 4개가 들어가든 최대 30%라고 할게요. 그러면 1000불 기준으로 딱 들어갔을 때의 포지션은 300불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네, 그리고 그 중에 수익 난 거는 그거에서 끝나는 거지만 마이너스 난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나머지 거의 700불, 800불로 한 방에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전략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드, 당연히 우리가 진입할 때 한 방에 들어가지 말라 하죠. 분할로 들어가는 거 중요하다. 이런 거 정도고요.
자, 그 다음에 크로스와 이제 아이솔레이트 요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 개념 선물하시는 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크로스, 베팅 시드, 그러니까 내가 뭐 100불 넣었다 쳐요. 베팅 시드에 최소 5배 이상의 담보금이 남아있어야 하고 슈팅이 나오는 알트코인에 사용하기 적합하다. 순간 큰 변동에서 청산을 피할 수 있다. 단점, 모든 시드가 한 방에 없어질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경리부터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경리는 변동성이 낮은 코인에 적합하고요. 베팅한 금액으로만 거래, 남은 담보금은 절대 손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쉽게 설명하면 나의 자산이 좀 적을까요? 자, 나의 자산이 여기 적으면 되나? 올려야 되나요? 눌러세요. 여기다 적으려고 했는데 그냥 자, 이런 거예요. 내 시드가 예를 들어 1000불이라는 돈이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경리는 제가 만약에 비트코인에 배팅을 한다고 했을 때 100불을 걸었다고 치는 거예요. 비트, 그 다음에 이더에도 100불, 그 다음에 리플에도 100불 이렇게 딱 걸었어요. 그러면 저는 700불이 남죠? 네, 그리고 레버리지를 저는 5배를 그냥 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5배, 5배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5배, 자 레버리지부터 제가 설명할게요. 자 레버리지, 요걸 이해하기 전에는 레버리지. 선생님들은 이렇게 적죠? 네, 옆으로 와서 자 레버리지. 자 레버리지는 뭐냐? 레버리지 뜻 모르시는 분? 아니 뜻이 아니라 이 선불 거래에서 레버리지 모르는 분? 다 아세요? 그럼 제가 자 아는데 제가 설명하는 건 재미없는데 자 레버리지는 소위 말해 지렛대 대출 개념. 저는 뻥튀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초보분들한테 뭐냐? 저는 이 볼펜이 하나밖에 없지만 이 우리가 왜 이 요술램프처럼 도깨비야 이거 좀 뻥튀기 해줘. 그러면 갑자기 한 타스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레버리지는 거래소에다가 내가 원하는 만큼 5배만큼 레버리지, 뻥튀기, 내 펜을 5개로 만들어주세요. 또는 10개로 만들어주세요. 50개로 만들어주세요. 100개로 만들어주세요. 이런 게 레버리지 개념이에요. 저는 분명히 펜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거래소에다가 이 펜, 야, 2개로 만들어줘. 그럼 레버리지 2가 되는 거고요. 나 펜 1개밖에 없지만 5개로 만들어줘. 그럼 5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래소는 무담보, 무신용으로 다 빌려줘요. 아세요? 네. 저의 신용 이런 거 안 봐요. 그냥 돈 불려달라 그러면 저는 1000불밖에 없는데 레버리지 5만큼 불려주세요 하면 갑자기 제 시드가 5000불이 돼버려요. 이게 레버리지예요. 근데 거래소가 왜 빌려줄까요? 빌려주면 기브 앤 테이크라고 제가 보통 표현하거든요. 주는 게 있으면 거래소도 받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소도 그럼 너도 줘. 이게 뭐냐면 이 레버리지 선물 시장에서는 제가 아까 청산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천재는 악필입니다. 좀 못 알아들으셔도 네. 예, 선물 시장에서는 청산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청산은 뭐냐? 이런 거죠. 내 돈이 마이너스 100%가 되면 나는 너의 돈을 다 가지고 오겠다. 이게 청산. 마이너스 100을 만드는 게 거래소가 돈 버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거래소는 무조건 이걸 되길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담보, 무신용으로 대출해줘요. 그 뭐냐? 5배. 나의 시드가 5배만큼 됐다라고 하면 얘가 곱하기, 이거는 5배예요. 5배 곱하기 마이너스 몇 %가 되면 마이너스 100%가 될까요? 20. 이제 산수인데 어렵나요? 20. 그죠? 5, 20. 이렇게. 그건 뭐냐면 레버리지 내가 5배를 쓴다라는 건 20%만큼 내가 배팅을 나는 롱에다 걸었는데 반대로 20% 떨어지면 난 이 돈 다 갖고 갈래. 왜? 저는 분명히 5배만큼 불려달라 했잖아요. 그러면 너도 5배 손해봐. 원래는 마이너스 100이 돼야지 가지고 가는데 이 퍼센트에서 5배만큼 나도 그럼 줄여서 갖고 갈래. 그래야 서로 맞잖아요. 요런 거. 그러면 10배를 해달라? 그럼 마이너스 몇 프로가 되면 마이너스 100이에요? 네, 10 곱하기 10은 100이죠. 그러면 레버리지 10을 쓴다는 건 거꾸로 10%만 떨어지면 난 이 돈 다 갖고 갈래. 그럼 얘는요? 어떻게 돼요? 2%죠. 2% 금방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자, 100%는
어떻게 돼요? 1%. 이거 금방 올까요? 안 올까요? 그러면 레버리지를 많이 쓰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먹으면 좋을지 몰라도 순간 눈 깜빡하면 없어져 있어요. 눈 깜빡하면 1%는 그냥 가요. 특히나 알트코인.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만약에 우리가 2배 썼다고 하는 거예요. 2배. 그러면 몇 프로가 마이너스 나야 마이너스 100이 돼요? 50이죠. 50. 50%의 변동성이 하루에 잘 좋은 코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돈이 안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강사님들이 레버리지 낮게 쓰세요, 낮게 쓰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진짜 현물 거래하듯이 여러분들이 정말 약속하고 선물을 하긴 하는데 나 무조건 레버리지 1로 할 자신 있어요 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100%대까지 내 돈은 계속해서 갖고 있어요. 집 거래소가 못 갖고 가요. 정말 내가 운 나쁘게 이상한 건 하나 걸려서 100% 가는 경우 간혹 있긴 있어요. 1년에 하루에 100% 움직이는 게 1년에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이상한 코인 말고 제가 추천하는 약 한 5가지 정도 안에서 하루에 마이너스 100% 변동량 펴는 거 있냐고요.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작게 하면 다 대응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20%의 변동률은 자주 있어요? 없어요? 자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이나 2로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주기 위해서 많은 강사님들이 작게 하세요, 작게 하세요, 제발 좀 낮추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잡코인들은 시세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슉 꼬리 생기죠. 이때 다 죽는다니까요. 이 꼬리는 이 청산을 시키기 위한 꼬리예요. 여러분들을 돈을 가져가기 위한 꼬리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꼬리에 또는 아래로 생기는 이런 꼬리에 여기서 다 죽어요. 근데 진짜 세력들도 있지만 거래소도 세력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거래소한테 엄청나게 당하고 있는 걸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레버리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거래소는 무조건 줘요. 왜? 내 돈을 좀 더 빨리 갖고 가기 위해서. 이게 도박성이 있기 때문에 선물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레버리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자, 그리고 제가 요거는 이제 레버리지 개념이고 이거는 안 줄 건데. 안 줄 거예요? 네, 안 줄 건데.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서두러 했는데 살렸네. 그게 뭐냐면 제가 경리 설명하다가 저쪽으로 갔잖아요. 네, 화낼 뻔했네. 자, 경리는 뭐냐면 1000불이 남아있지만 100불 배팅했어요. 제가 레버리지 5를 쓴다 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몇 프로 되면은 청산된다고요? 20% 되면 제가 청산이잖아요. 네. 그러면 경리는 제가 아무 대응을 안 하고 거꾸로 20%만큼 반대로 가면 100불만 그냥 날라가고 끝이에요. 100불만. 요게 경리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레버리지 얘는 15로 이거 계산하기 어렵다. 20 썼어요. 그러면 몇 프로? 5%만 거꾸로 가면 제 돈 다 날라가죠. 이랬든 저랬든 이렇게 됐더라도 무조건 100불만 날라가는 게 경리. 즉 내가 배팅한 금액에서만 논다. 다른 자산은 건드리지 않는다. 이게 바로 경리라고 합니다. 아이솔레이티드라 그래서 경리의 개념이고요. 자, 반대로 얘가 경리가 아니라 교차, 크로스라고 하죠. 이 교차는 어떻게 되느냐? 교차는 이렇게 100불을 했는데 제가 만약에 레버리지를 20을 썼어요. 그러면 5%만 가면 청산돼야 되죠. 근데 마이너스 6% 돼도 마이너스 10% 돼도 청산이 당하지 않습니다. 왜? 나의 자금은 여기에 100불을 썼더라도 지금 900불이 남아있죠. 그러면 청산이라는 거 하는 건 교차.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시드를 가지고 나는 청산시키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 5%, 우리 5%님 저기 오셨는데, 네. 5%만큼 딱 하면 100불만 날라가지만 900불이 있으니까 900불. 그러면 곱하기 9. 100불 곱하기 9만큼 더 마이너스. 즉, 곱하기 9. 앞으로 45%만큼 현실적으로 더 떨어질 때까지는 네 돈 안 갖고 갈게. 이거예요. 근데 추가로 45% 더 떨어지지 않는 게 총 50%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1000불을 다 갖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장점도 되고 사실 단점도 돼요. 근데 웃긴 건 교차를 쓰면 내 모든 돈이 다 날아갈 수 있는데 만약에 플러스 수익일 수도 있잖아요. 이건 마이너스 얘기고 수익은 경리나 교차나 똑같아요. 즉 올라가면 5% 먹고 10% 먹고 이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경. 네, 기본적으로는 격리가 안전합니다. 뭐가 꼭 좋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교차는 트레이더들이 어떨 때 쓰느냐? 아무 코인이나 쓰지 않고요. 하루에 변동량이 무지하게 막 이렇게 있는 거 있죠. 수십 프로씩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딱 여기가 저항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꼬리를 확 이렇게 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격리면 여기서 청산당하고 내 돈이 끝인데 교차는 이렇게 꼬리가 생길 때 내 돈이 시드가 많으면 안 죽어요. 그리고 순간 확 다시 떨어져 버려요. 요런 걸 노리는 트레이더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럴 때 내 증거금이 빵빵하면 소위 말해 내 증거금이 한 1억 있잖아요. 1억 있는데 한 돈 1000불 넣어봤자 뒤에 증거금이 많잖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청산 안 당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변동성이 심한 코인으로 좀 큰 수익을 노릴 때 그때 보통 이 교차를 이용하면서 이런 꼬리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 방어할 때 쓰는 게 바로 교차라는 개념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진짜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교차와 격리 이 두 가지 개념을 선물할 때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는 혹시나 초보다 그러면 사실 이 격리로 가야 돼요. 내가 배팅한 금액만 날라가야지 혹시나 실수로 여러분들이 안 바꿔버리면 다 돈 삭제가 돼버릴 수 있다. 그럼 내가 땄으면은 100불이면 100불 100불이면 100불. 교차나 격리는 똑같아요. 그게 다예요. 네. 그래서 이 어떤 거래소 선물 거래소 가더라도 여기 크로스가 있고 이제 아이솔레이티드가 있고 요거 버튼을 딱 누르면은 아이솔레이티드 이렇게 이제 바뀌거든요. 그래서 초보분들은 저게 크로스가 되어 있는지 아이솔레이티드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옆에 레버리지는 아까 말씀한 대로 꼭 낮게 변경될 수 있으면 1이나 2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이제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야 차트와 고야 RSI 방향으로 결정. 지금은 이제 그 고야 차트만 이제 나와 있고 RSI만 나와 있는데 우리 어차피 프리미엄 차트 다들 아시잖아요. 소위 말해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 어떤 뭐 이격 이런 거 분명히 중요한데 제가 그걸 주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거래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지금 딱 열었을 때 더 보셔야 될 건 이 점수가 계속해서 우상향이냐 그 다음에 우하향이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가면 계속해서 상승 추세인 거고요. 점수가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롱으로 갈지 숏으로 갈지 결정해야 되는데 꼭 비트코인을 먼저 봐야 됩니다. 시작과 동시에 항상 비트코인 먼저 열어보고 지금의 시그널을 확인하고 내가 원하는 코인을 딱 봤는데 같은 방향이야. 그러면 걸어도 승률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에서만 들어가기. 지금 이제 우리 알람 중에 셀, 바이 이런 알람들 뜨잖아요. 그 중에 바이가 이제 지지잖아요. 현물 위주라 그러면 그 지지층에서 들어가는 게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선물한다 그러면 셀에서도 숏으로 들어갈 수 있고 바이에서도 롱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지와 저항에서만 예약하고 손절가 지정하며 들어가는 습관을 키워라. 지지 저항은 꼭 4시간봉 이상으로 만들고 찾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지란 가격이 반대로 전환되어서 상승하거나 내려가던 가격이 동력이 둔화되는 가격. 소위 말해 쭉 떨어지다가 올라가는 거. 요 걸리는 부분을 지지라고 하고요. 저항은 쭉 가다가 제가 요즘에 라이브에 헤딩이라고 표현 많이 하거든요. 올라가려고 하는 자꾸 머리 부딪히면 머리 아파서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저항은 헤딩하다가 뿔라면 못 올라간다. 이런 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지 같은 경우가 이런 거죠. 지지와 저항. 소위 말해 지금 하이키나시 캔들로 이제 표현한 건데 뭔가 쭉 올라가다 이런 꼬리들 있잖아요. 꼬리. 이런 부분을 우리 그 5번 기능도 찾아주고 있어요. 이런 꼬리들을. 그래서 이런 꼬리들을 일단 눈에 보인다라고 하면 일단 그냥 쭉 가로줄을 그어보세요.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그어보세요. 그어보면 과거에 여기 맞았던 게 여기도 또 맞았네. 여기에 맞았던 게 여기도 또 맞았네. 이런 것들 어떤 답이 나와요. 답이. 그러면 거기가 이 부분을 예를 들어 치고 올라가면 다음 내려올 때는 여기가 지지가 되는 거고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면 여기가 저항이 돼버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지지와 저항은 위치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뀌게 된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 찾기는 좀 이따가 또 라이브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내와 확신 필요. 고야 차트, 고야 프리미엄 차트. 여러분들이 레버리지 1로 하거나요. 현물을 하면 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왜? 결국은 그 방향인데 아까 제가 했죠. L1, 2, 3 제가 지난 토요일 강의할 때도 얘기했는데 L1, 2, 3는 1번보다 2번, 2번보다 3번 뭔가 다르겠죠. 다른데 그건 올라갈 수직 상승률을 나타내는 게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좀 더 오래 길게 갈 기간의 어떤 확률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해요. 그래서
1번보다는 2번이 좀 더 상승 추세가 길 수 있고 2번보다는 3번이 좀 더 길게 갖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정확한 그 해석입니다. 자, 그리고 손절 라인 필수. 손절 라인 좀 이따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약 추세 전환 시그널 뜨기 전 최근 캔들 중 저점 또는 고점 이상 단기적으로 가기 힘들다. 이런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손절이라는 걸 가리키기 위해서 이걸 넣었는데요. 만약에 어느 정도 쭉 떨어졌는데 꼬리가 짧은 꼬리가 있고 긴 꼬리가 있어요. 짧은 꼬리는 보통 우리 같은 개미들도 만들어낼 수 있는 꼬리인데 이렇게 뭔가 쭉 딴 거에 비하면 많이 길다. 이거는 개인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자금을 한꺼번에 확 그냥 팔거나 사거나 이런 꼬리 또는 세력이 만들어내는 게 이런 꼬리예요. 그럼 뭐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꼬리가 생겼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해서 봐세요. 내려가 했는데 못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L이 떴잖아요. L이 떴으면 원래는 이제 올라가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올라가야 되는데 갑자기 쭉 떨어졌을 때 그러면 저는 만약에 이걸 갖다가 롱 포지션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 저는 손해를 볼 거잖아요. 저는 롱으로 걸었는데 갑자기 쭉 떨어졌을 때 그때 손절 라인 잡는 게 뭐냐면 시그널이 있든 내가 이 시그널 뒤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뒤에는 없다고 생각할 때 이 시그널을 보고 롱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전에 생겼던 가장 저점 같은 거 있잖아요. 가장 저점. 여기보다 조금 더 내려오면 나 손절할래. 요런 기준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선물 트레이딩을 초보분들은 그냥 마이너스 몇 프로 그냥 손절 잡을까? 그냥 3, 4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진짜 트레이더들은 그 전에 과거가 어디까지 꼬리가 내려오다가 더 밑에 못 내려갔는지 그걸 보고 그래도 그 부분이 깨져버리면 나 손절해야지 이렇게 미리 잡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꼬리들을 잘 활용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그래요. 여기서도 롱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이 중에서 이 시그널 뜬 최근 중에서 가장 낮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롱 포지션 들어가지만 여기보다 조금 낮은 부분 이렇게 쭉 그어놓고 그 이상으로는 나 손에 안 볼래. 이렇게 또 손절 라인을 잡고 뭐 끌고 간다든지 이렇게 이제 손절 라인을 미리 예약하고 선물은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코인 트레이딩에 있어서는 뭐니 해도 당연히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가장 잘 잡아주는 게 비트코인만한 게 없습니다. 비트코인만한 게.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방향성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고야 차트의 기울기, 기울기 제가 계속 강조했고요. 그 다음 프리미엄 차트의 L이다, S다. 요 이제 세 개가 다 맞아야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6.4도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우리 차트가 좀 신기한 차트예요. 이렇게 갑자기 무언가가 쫙 수직 상승하고 이렇게 쭉 내려와요. 그리고 6.4가 쫙 가버려요. 그런데 실시간 시세는 뭐예요?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도 결국은 과거에 한 번이라도 찍었던 지점을 비슷하게라도 왔다가 가더라. 그게 뭐냐? 우리 차트를 누군가는 선행 차트라고 하면 사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하는데 잘 분석해보면 100% 맞지는 않는데요. 거의 70% 정도의 확률은 이대로 가요. 즉 과거에 위든 아래든 먼저 점 찍어놓은 부분을 빠르면 6시간 이내, 오래 걸리면 48시간 정도가 되면요. 이 부분 찍어 가요. 찍었다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보세요. 먼저 위로 갖고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시세도 위로 갔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갈 때는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제 프리미엄 차트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죠. 누군가는 여기서 숏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숏 들어간 사람은 수익만 보겠죠. 그죠? 여기서 숏 들어간 사람은 어때요? 잘못하다가 레버리지만 했으면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청산당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프리미엄 차트를 먼저 좀 참고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떨어질 건 자명한데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걸 때는 롱인지 숏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건 프리미엄 차트가 좀 더 정확하다. 당장 거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루틴으로 보세요? 고야 차트를 먼저 보세요? 프리미엄 차트를 먼저 보세요? 고야예요? 저는 프리미엄 차트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고야 차트를 보면요. 고야 차트 보고 하방이네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숏을 생각하고 프리미엄 차트 딱 봤는데 롱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멘붕 와요. 방향이 다르네? 안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얘기하죠. 지금 당장 여러분들 거래하고 싶잖아요. 지금 당장. 그럼 뭐예요? 프리미엄 차트는 지금 당장의 방향을 알려주는 거고 쟤는 미래의 방향을 알려주는 거니까 우리가 막 크게 대박 수익을 노릴 게 아니면 프리미엄 차트를 보고 거래하는 게 맞고요. 현물 같은 경우는 고야 차트도 상방, 그 다음에 프리미엄 차트도 롱윗, 롱 추세 이렇게 들어가면 그냥 정확도가 높겠죠. 근데 하나는 뭐 숏이고 하나는 롱이야.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보다 프리미엄 차트, 지금 내가 당장 거래할 거니까 그래서 프리미엄 차트를 좀 더 집중하는 게 맞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코인도 그렇죠. 갑자기 쭉 빠졌더라도 쭉 간다 하더라도 내려온 것 같아서 누군가는 여기서 배팅을 해버리면, 그죠? 숏으로 배팅했는데 이렇게 가면 청산. 그러니까 이 차트만 보고 하면 헷갈릴 수가 있고 왜 맞지 안 맞지 이런 논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차트를 좀 더 봐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야 도미넌스입니다. 고야 도미넌스는 이거는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정도만 봐도 돼요. 뭐냐? 고야 도미넌스는 지금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그 다음 테더 도미넌스가 있는데, 다음 우리가 이제 차트가 업그레이드 되면요, 여기에 이더리움 도미넌스, 그 다음에 알트코인 도미넌스까지 추가로 또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의 흐름을 우리 오프로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자금이 어디로 이동됐는지, 그리고 이 퍼센트도 나오지만 버튼을 누르면 각자의 그래프도 어떻게 변화될지 다 볼 수 있게끔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알트코인을 거래해야 되겠구나, 비트를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도 이 도미넌스 보고도 이제 감이 오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고야 도미넌스잖아요. 얘가 마이너스 20점에서 플러스 20점 사이. 뒤에 있나? 이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0점에서 플러스 20점 사이면 횡보. 주요 코인들, 소위 말해 시총 한 30위권 이내 거는 횡보. 비슷하게 움직인다. 근데 저 점수가 마이너스보다 더 낮아서 마이너스 30점, 40점, 50점 더 낮아지면요, 전체 코인 시장이 이제 서서히 가라앉겠구나.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0점, 40점, 50점 플러스로 올라가면 전체적인 코인 시장이 상승세고, 소위 말해 테더 도미넌스, 테더는 자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자금들이 이제 그냥 코인으로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조금 이제 시장이 상승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0점에서 플러스 20점은 횡보, 플러스 30점에서 50점이 넘어가 버리면 상승세. 모든 코인,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코인. 그 다음 마이너스 50점 또는 그보다 더 낮으면 대부분 코인이 하락.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야 도미넌스 2번은 단순하게 그냥 몇 점 상관없어요. 그냥 플러스면 전체 코인이 200개라고 하면 과반수 이상이 올라가고 있다. 그 다음에 200개라고 하면 마이너스 점수면 과반수 이상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시간대요. 1시간 사이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은 많이 들으셨을 거니까 일단 좀 넘어가고. 자, 고야 RSI만 활용한다. 우리가 지금 여기 1000불 구독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 얘기도 하는 거예요. 자, 1000불 구독자가 보는 고야 RSI. 간단한 수익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고야 RSI라고 해서 빨간색과 이렇게 녹색이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고야 RSI 기준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준선이 빨간색으로 올라가면 당연히 과매수 구간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는 녹색 쪽 구간으로 오면 과매도 구간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볼록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S 나오는 걸 좀 더 신뢰하면 선물에서 쭉 좀 더 빠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녹색이 쭉 떨어졌다가 밑에서 웅덩이가 이렇게 많이 파여 있다가 올라올 때 L이라는 걸 보시면 좀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해서 이런 수익 기대율도 우리가 가진다. 그러니까 어정쩡할 때 무조건 롱숏보다 위로 많이 치솟았다가 확실하게 떨어지는 지점에 S 나올 때나, 그 다음에 확실하게 꺼졌다가 올라오는 지점에 L, 이런 시그널을 들어가시면 조금 더 수익률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동평균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동평균선은 우리 김은희 아이언님께서 7kg, 20kg, 뭐 60kg 이렇게 뭐예요? 사람 몸무게요? 뭐 쌀가마니예요? 네, 뭐 일단 뭐 무게로 이제 설명하신 것 같은데, 예, 이것도 우리가 왜 2번 기능이 있잖아요. 프리미엄 차트 2번 기능이 있는 것처럼 얘가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뭐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거죠. 이 흰색이 7, 그 다음에 노란색이 20, 그 다음에 이 파란색 60, 그러니까 7kg, 20kg, 60kg다. 그러면 묵은 게 당연히 밑에 있으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거예요. 거꾸로 되면 어때요? 밑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7kg짜리가 완전 다 눌려버리면 쌀 터져버리겠죠. 예, 그죠? 그러면 이제 역효과가 나니까 그건 떨어진다. 근데 가벼운 것부터 있으면 뭐 다 그냥 견딜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좀 더 상승, 그 다음에 데드 크로스라 그래서 이 배열이 거꾸로 되어 있다. 60kg, 20kg, 7kg 이렇게 되면 데드 크로스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제대로 나면 좀 심하게 빠질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휴게소라고 표현하셨나요? 뭐 고해 라인처럼 이렇게 뭐 휴게소 라인 뭐 이런 식으로 뭐 좀 왔다가 다시 출발할 때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동평균 선으로만 거래하면 승률이 되게 안 좋아요. 왜 그러냐? 갔다가 여기서 쭉 떨어졌다가 이제 7km가 20km를 뚫으려고 하다가 못 뚫고 그냥 바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럼 더 큰 하락이 와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평균선 하나만 가지고 트레이딩하는 건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같이 활용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자, 이거는 하이키나시 캔들도 되고 일반 캔들도 어느 정도는 적용 가능한데 캔들 모양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딴 거 없어요. 그건 뭐냐? 도지라 그래서 십자가 그림인데 좀 더 긴 거 있죠. 약간 좀 긴 거. 이런 걸 갖다가 도지 캔들. 이런 거는 추세 전환. 지금 추세가 바뀔 수가 있다. 라는 뜻을 가리키는 거고요. 크로스라 그래서 위쪽이 좀 더 길든 아래쪽이 길든 좀 긴 모양이 있어요. 캔들도 마찬가지. 긴 캔들이 있지만 꼬리가 위와 아래 꼬리가 길이가 다른 게 있어요. 그럼 뭐냐? 긴 꼬리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많아요. 긴 꼬리로. 그 다음 해머라 그래서 망치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못이 위에 있었는데 땅땅땅땅 때려가지고 못이 그냥 밑으로 확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거 그냥 해머 또는 여기 손잡이로 잡으면 뭐 해머라고 되는데 여튼 해머는 위에서 내려쳤기 때문에 망치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캔들 모양은. 그리고 슈팅스타라 그래서 위로죠. 밑에 어떤 뭐 돌덩어리라고 해야 땅이라고 해야 뭔가 쫙 튀어나오고 오르는 거. 슈팅스타라 그래서 저런 캔들은 다음 캔들에도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이해하셔야 되고 그다음 몸통이 뭐 저렇게 좀 작은데 꼬리가 양쪽으로 긴 게 있어요. 이건 또 하이웨이브라고 하는데 저것도 추세 전환입니다. 소위 말해 계속 떨어지는 추세에 갑자기 도지 캔들 또는 하이웨이브 이런 게 뜨잖아요. 그럼 추세가 쭉 떨어지다가 저런 캔들이 나오면 반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쭉 올라가다가 이런 캔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떨어질 가능성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하이키나시 이제 예시인데요. 이렇게 하이키나시로 가서 쭉 떨어지다가 뭔가 올라가려다가 이렇게 도지 캔들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추세가 바뀌었으니까 쭉 떨어진다든지 또는 이렇게 올라가다가도 이렇게 도지 캔들 같은 거 나오니까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떨어져 해머였는데 요 다음이 하이웨이브죠. 얘는 해머지만 얘는 하이웨이브죠. 나오니까 올라가 버리고 이렇게 이제 추세 전환용으로 되겠구나. 이렇게 캔들로만도 약간은 100%는 절대 맞을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우리가 프리미엄 차트하고 보약 차트를 활용해서 이런 캔들 그렇기 때문에 7번 기능에 하이키나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가 이제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슈팅스타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캔들이 딱 꼬리가 너무 길어. 이렇게 너무 길게 한 거는 진짜 길게 하잖아요. 여기까지가 거의 저항입니다. 세력들이 다 만들어버리고 여기까지 다시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 보세요. 하이웨이브처럼 꼬리가 길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빠지더라. 이런 걸 잘 좀 보시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캔들이기도 합니다. 얘도 하이웨이브죠. 떨어져 하다가 하이웨이브 나오고 올라가 버리고 이런 캔들도 자꾸 눈에 좀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도 도지, 얘도 하이웨이브 올라가다가 떨어져 버리고 올라가다가 하이웨이브 나오니까 떨어져 버리고 이런 것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죠? 이런 거. 그래서 추세 전환용으로 이런 캔들을 집중해라. 이거는 일반 캔들은 이거보다 좀 더 자주 바뀌어요. 자주 바뀌기 때문에 하이키나시로 바꿨다가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또 하는 실수가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 계속해서 하이키나시로 거래소나 우리 차트도 계속 바꿔놓고 그것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만 보잖아요. 타점 내가 진입할 때요. 하이키나시 캔들로 보는 거하고요. 일반 캔들 들어가는 타점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하이키나시 캔들 맞춰서 들어가면 안 돼요. 꼭 추세를 확인할 때는 이게 좋은데 진입하거나 익절할 때는 하이키나시를 잠시 풀어가지고 익절 손절을 잡아야지 하이키나시 캔들로 막 지지저항 그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좀 틀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캔들로 진입하거나 익절 손절할 때는 꼭 그렇게 하셔라. 풀어야 됩니다. 이거 추세할 때는 뭐 이런 거 괜찮고요. 자,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우리 볼린저 밴드도 3번 기능에 있잖아요. 넣은 이유가 예전에 제가 아카데미 했던 것을 그대로 다 넣은 겁니다. 그래서 시세 변동성을 소위 말해 우리가 위는 빨간색, 아래는 파란색, 녹색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아래로 그 띠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94%나 있는 겁니다. 94%. 그러면 100 중에 94%가 그 띠 안에 논다 그러면 그 띠 안에서 노는 것만 우리가 부딪혔다. 그러면 익절. 그죠?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진입, 현물 기준으로. 또는 여기서는 숏, 밑에서는 롱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런데 그것도 볼린저 밴드 하나만 보고 하면요. 승률이 당연히 50%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야 차트를 잘 활용하셔서 익절, 손절 잡을 때 주로 유용하게 쓰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죠. 고야 이 볼린저 밴드는 이 캔들 안에서 이렇게 놀아요. 간혹 가다가 이게 튀어나가면 다시 들어오는 습성이 있고요. 튀어나가면 들어오는 습성. 밑으로 튀어나가도 다시 바로 들어오고. 이런 띠 안에서 놀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요걸 잘 활용하시면 된다. 특히나 이런 데서 샀으면 이런 데 부딪혀서 팔고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다. 근데 승률은 떨어진다. 얘만 보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볼린저 밴드의 특성은 이렇게 모아져 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세요? 김은희 스폰서님? 이 볼린저 밴드 막 좁아졌을 때 표현을 뭐 재밌게 뭔가 하셨던 것 같은데. 혈관. 횡보는 횡재다. 횡보는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심하게 발산한다라고 합니다. 원래 트레이딩 용어는 발산. 네, 그게 뭐냐? 이렇게 많이 힘을 모아서 횡보하다가는 어떤 방향이든 횡재할 건데 우리 고야 차트는 거의 대부분 얘를 맞추고 있어요. 보통 보면 횡보할 때 우리 고야 차트 보면요. 대부분 하방이나 상방이나 미리 표시가 돼 있어요. 거의 한번 잘 보세요. 80%는 그 방향대로 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미리 예약을 하고 있으면 볼린저 밴드 D를 보고 고야 차트를 보고 이왕이면 LS 이런 식으로까지 딱 맞으면 그 방향대로 갈 확률이 80%가 넘고 수익은 1, 2% 보는 게 아니라 좀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양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지금 뭐 본론인데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 먼저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라이브로 보여드릴게요.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 중에 TPSL이라 그래서 Take Profit Stop Loss라는 그런 이제 기능이 있어요. 이건 뭐냐? 내가 언제 익절할 건지 언제 손절을 할 건지를 미리 예약할 수 있는 건데요. 처음에 딱 진입할 때는 테이크 프로핏은 몇 프로 먹고 나오겠다 이런 뜻이고 스탑 로스는 나 얼마의 스탑 또는 얼마만큼만 난 손실을 감당하겠다 이런 건데 여기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죠. 누군가는 잠자기 전에 막 20%야. 그럼 너무 기분 좋지 않나요? 그런데 자면 이거 뭐 잘못될까봐 불안해서 잠 못 자. 끝까지 이걸 밤새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럼 뭐냐? 밤 안 새도 된다. 안 새도 된다. 왜? 쭉 왔다가 예를 들어 한 10% 상승해서 만약 10% 수익이에요. 난 지금 너무 피곤해. 자야 돼. 그럼 뭐냐면 이 스탑 라인에 가가지고 초보분들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5%, 10%니까 난 5%만 먹어도 만족해 라고 생각하면 여기다가 여기 테이크 프로핏에다가 여기 뭐 USDT 이게 달러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마우스 바깥에 계시는 분 있을지 몰라서 여기 USDT 부분을 여기 화살표를 딱 누르면 퍼센트로 바뀌어요. ROI라고 퍼센트 바뀌어서 여기에다가 5 딱 치면 5% 되면 여기 금액은 여기에요. 지금 제가 마우스 움직이는 거 여기가 5% 익절 금액은 몇 달러입니다. 소위 말해 20 몇 불 뭐 몇십 센트입니다. 이렇게 금액이 나와요. 그걸 갖다가 여기 스탑 로스에다가 적어버리는 거예요. 스탑 로스 적으면 얘가 쭉 올라가다가 혹시나 쭉 떨어지면서 반대로 가면서 5% 딱 되는 라인이 걸리잖아요. 그럼 5%에서 정리하고 끝나요 그냥. 그럼 나 손실 안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험 되는 거예요. 보험. 네, 그래서 근데 만약에 30%까지 갔네요. 그러면 20%는 먹고 싶잖아요. 아무리 못 먹어도 또는 25%. 그러면 여기다가 또 퍼센트를 바꿔가지고 20% 이렇게 딱 치잖아요. 그럼 여기에 20% 먹는 수익은 이 코인 가격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걸 갖다가 스탑 로스에다가 딱 적으면 왔다 갔다 하다가 자고 일어났는데 40% 돼 있고 50% 돼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근데 불안하지 않으려면 잘 때 이 스탑 라인에다가 20% 되는 금액 하면 최소 20%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자도 되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서 20% 먹든 더 많이 상승해서 나에게 기쁨을 주든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 선물할 때 이 트레일링 스탑이라는 이 추적 익절매 이런 걸 좀 잘 활용하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 이거 무슨 뜻인지 이해돼요? 네. 안 되죠? 안 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라이브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예전에 강의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가르쳐 드릴 거예요. 엄청 많거든요. 이론만 해도요. 사실은 많아요. 네. 잠깐만요. 3주 차트 중에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좀 보고. 제가 옛날에 이 뉴스의 뜻까지 다 가르쳐 드렸어요. 네. 옛날에 이거는 무슨 뜻이다, 뭐 어떻게 해서 다 가르쳐 드렸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급하게 보고 꼭 뭐
안 가르쳐도 되는 거면 제가 좀 넘어가고. 그게 없구나. 제가 실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또 한 가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선물을 이제 실제 차트를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를 한번 기능들을 설명해 볼게요. 이제 영어로 돼 있으시니까 좀 어렵다, 뭐 헷갈린다, 모른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선물하면서 여기 기능 중에 가장 아직 이해 안 되거나 모르는 거 혹시 있는 분 있으세요? 선물 기능 중? 네. 선물 안 할 거면은 진짜 안 드셔도 돼요. 잠시 조셔도 돼요. 졸면 그거는 현물하는 거거든요. 네. 이 중에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옛날에 브리핑할 때는 펀딩 피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선물하는 분들은. 여기 보면 수위라는 코인이 있는데 여기 보면 펀딩 피가 0.030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게 뭐냐면 이 포지션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롱이 있고 숏이 있고. 그러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롱 쪽으로 배팅을 했기 때문에 이 퍼센트가 높아요. 원래 기본 기준이 얼마냐면 0.01이에요. 0.01이 기본 디폴트 값이에요. 그런데 0.01보다 높다라는 건 숏을 생각하는 사람, 숏을 지금 넣는 사람보다, 배팅을 하는 사람보다 롱으로 배팅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세력들은 당연히 롱의 관점이 많아지고 저 숫자가 자꾸 올라간다 그러면 세력들은 반대로 떨어뜨리려고 또 준비도 하겠죠. 그래서 이 퍼센트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게 정상적인가? 정상적인라면 뭘 봐야 되냐면요. 똑같아요. 비트코인을 봐야 돼요. 기본 디폴트 값은 제가 0.01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0.01보다는 그래도 뭐 크진 않아요. 좀 높죠. 그 뭐냐? 비트코인도 아직 많은 사람들 롱으로 좀 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올라갈 거다. 네. 근데 갑자기 확 떨어지면 뭐 다 놀라는 거죠. 네. 그래서 비트코인의 펀딩 피가 그래도 양호한 수준이다. 그러면 다른 코인들도 그냥 지네들 갈 길 그냥 그때 변동성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최근에 엄청 올라갔을 때는요. 이 펀딩 비율이 되게 높았어요. 높으면 뭐예요? 너무 과하게 그쪽으로 가면 떨어질 때는 심각하게 한 방에 떨어져요. 심각하게. 보통 요 정도면 그냥 2, 3% 요런 데로 떨어지는 거고요. 이게 과하게 제가 생각하는 게 0.05예요. 0.05 이상 플러스가 됐든 0.05 이하 마이너스 0.05죠. 그 이하가 돼버리면 이 펀딩 피가 한쪽으로 과하게 쏠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우리 펀딩 피에 대해서 어차피 가르쳐 드리기로 했으니까 자 펀딩 피 펀딩 피라는 건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1000불을 배팅을 했어요. 1000불을 배팅했어요. 그런데 제가 레버리지를 계산하기 쉽게 10을 썼습니다. 그러면 저는 거래소에다가 10,000불, 1000불의 10배니까 10,000불이죠. 그럼 저는 10,000불을 배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 코인을 갖다가 롱 포지션으로 진입을 했어요. 근데 펀딩 피가 0.1%라고 해볼게요. 플러스 이렇게 잡혔어요. 그러면 제가 펀딩 피 정산 시간이라고 제가 3번 있다 그랬죠. 오전 9시, 그 다음에 17시, 그 다음에 새벽 1시 이렇게 3번이 있잖아요. 그죠? 오후 5시, 새벽 1시. 그러면 펀딩피 정산 시간이라고 하는 건 펀딩피를 뭔가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롱 포지션에 10,000불을 배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오전 9시가 딱 됐을 때까지 내가 롱 포지션을 정리하기 전에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 곱하면 얼마인가요? 10불이죠. 10불. 맞나요? 네. 뭐냐? 여러분들은 현물로 갖고 있으면 아무런 돈을 안 내도 돼요. 그 거래소에. 근데 만약에 선물 거래소에 포지션을 갖고 있으면 아무 행위도 안 하고 청산도 안 하고 난 이득도 아직 안 받는데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막 움직이고 있는데 10불만큼이 그냥 나는 지급을 해야 돼요. 거래소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똑같은 금액으로 했지만 숏 포지션이야. 근데 펀딩피는 플러스잖아요. 그럼 제가 오히려 10불만큼을 받아요. 리시브라고 그러죠. 받아요. 받는 건데 이 사람은 뺏겨버려요. 네. 이해되세요? 이게 펀딩 피예요. 그건 뭐냐? 만약에 간혹 가다가 정말 미친 코인들이 하나씩 나와요.
펀딩피가 막 2% 또는 막 마이너스 2%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2% 그럼 뭐냐? 제가 계산해 볼게요. 똑같이 1000불이에요. 레버리지 10배 했어요. 10,000불이에요. 저는 그냥 수익이든 마이너스는 잘 돌아가고 있는데 플러스 2%인데 내가 롱이야. 그럼 10,000불의 2%는 얼마예요? 200달러가 가만히 있는데 사라져버려. 근데 내가 숏으로 들어갔어.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200불이 플러스가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강의 중에 누군가는 이 펀딩피 먹으려고 들어오는 인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냐면 9시 되기 전에 8시 59분 59초에라도 거래가 이 사람이 딱 이루어졌는데 이 펀딩피보다 반대 방향으로 딱 걸어버리잖아요. 1초 만에 이 돈 벌고 나와버려요. 1초 만에. 근데 이건 진짜 손 빨라야 됩니다. 왜? 이런 거 먹으려고 들어오잖아요. 우리는 숏으로 다 들어갈 거잖아요. 이거 먹으려고. 근데 진짜 숏으로 돼요. 그래서 200불 딱 쌓이려고 하는데 순간 빔싸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세력들끼리 요거 먹으러 오는 놈들이 있고 요거 잡아먹으러 오는 놈들이 있고 싸운다니까요. 되게 재미난 시장이에요. 그래서 펀딩피가 막 2%, 1% 되는 것들이 한 번씩 보일 거예요. 이거 되면요. 완전 재미로 보세요. 여러분들 트레이딩 하지 마시고 1분 봉으로 딱 맞춰놓고요. 요때 가서 딱 보잖아요. 와, 막 집어드는 겁니다. 지네들끼리 막 청산시켰다가 막 펀딩피 먹으려고 했다 지네들끼리 막 싸워요. 네, 난리 부르스 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펀딩피가 사실은 제가 얘기했죠. 플러스 0.05보다 이상 또는 마이너스 0.05보다 이하 이거면 높은 거예요. 소위 말해 높다 마이너스 0.1% 이거보다 낮잖아요. 이게 높은 거예요. 플러스 5%보다 예를 들어 이렇다. 이건 펀딩이 높은 거예요. 이러면 사실 너무 과하게 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과하게 갔다라고 모두가 롱 외치는구나 해서 나도 롱 해야지 이게 아니라 너무 과하게 몰리다 보면 어느 순간 반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아까 제가 청산 라인 같은 거 얘기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 펀딩피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펀딩피의 방향과 똑같은 방향으로 배팅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시드가 계속 줄어요. 그러니까 계속 갖고 있는다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그걸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로그인을 잠깐만요. 그러면 펀딩피에서 마이너스 있고 마이너스가 되는 것도 있고 플러스가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다 그때 다르죠. 이제 플러스인 거는 네. 롱에 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좀 네네네 맞습니다. 지금 요 계정은 저희 봇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건데요. 지금 포지션 엄청 잡혔죠. 네. 일단 지금 이거는 우리 봇이니까 일단 무시하시고 자 뭐냐면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포지션이 잡혔어요. 포지션이 잡혀서 어떤 거는 뭐 플러스고 어떤 거는 마이너스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 close all position 제가 그냥 하나씩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떤 코인을 잡으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예약을 해놓으면 여기 오픈 오더에 들어갑니다. 오픈 오더는 내가 예약 매수 또는 예약 매도를 하면 오픈 오더에 걸리는 거고요. 포지션은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선물이 거래되고 있는 이런 화면입니다. 이런 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오더 히스토리 이거는 내가 이때까지 주문한 내역 트레이드 히스토리는 사고 팔고 이제 결과값이 이루어지면서 몇 달러가 어떻게 빠졌다 이런 이제 돈이 나간 기록 트랜잭션도 뭐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커미션 그러니까 소위 말해 진짜 수익 미실현 수익이나 수익으로 나갔느냐 아니면 뭐 펀딩피 같은 걸로 나갔느냐 뭐 이런 얘기고 포지션 히스토리는 익절 손절 어떻게 됐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고 이런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 TPSL이라고 있죠. 뭐 휴대폰을 보면 더 잘 보기 여기 TPSL이라는 게 있죠. 아까 제가 그 설명드렸던 것 중에 이런 거예요. 지금 퍼센트가 얘가 지금 4% 정도 지금 수익이잖아요. 4%. 요거를 딱 누르면 소위 말해 나는 지금 진입 가격은 0.08982 여기에 들어갔는데
롱으로. 근데 지금 이 가격보다 조금 더 높으니까 지금 수익 중이겠죠. 근데 나는 1%에 만족해. 여러분들 이제 1%에 만족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걸 갖다가 1%라고 해서 1 딱 적으면 1% 되는 금액이 여기 나와요. 0.09012 이렇게 나오죠. 요걸 갖다가 여기 스탑 라인에다가 적으라는 거예요. 0.09012 이렇게 치어서 마크는 마켓 프라이스고요. 라스트는 실제적으로 이 바이낸스에서 거래된 가격 기준이니까 라스트로 바꾸는 게 맞습니다. 라스트로 바꿔서 만약에 컨펌 이렇게 눌러버리면 얘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1%에서 걸리기 때문에 나는 손실을 안 본다 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걸 안 걸어놓으니까 수익 보려고 하다가 결국엔 마이너스 보다가 이걸 끊어야 돼 말아야 돼 손실만 커지고 마이너스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플러스 보고 있는 건 이렇게 방어를 해버려야 돼. 막 5% 갔어 10% 갔어 이런 건 한 5% 넘어가도 뭐 나쁜 거 아니면 1% 걸어버리면 거꾸로 와도 나는 손해는 없어요. 그죠? 한 10% 20% 봤어. 그러면 한 5% 아니면 10% 이렇게 이제 끌어올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의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다. 요렇게. 그래서 이런 스탑 로스 라인만 잘 활용해도 손실률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여기 크로스 있죠. 요거 누르면 크로스를 하실래요? 아이솔레이티드로 하실래요? 요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요 마진 모드 선택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여기 숨어 있는 것 중에 하나 더 알려드리면 여기 설정 안에 들어가면 얘가 설정 아니구나. 여기 설정 안에 들어가면 포지션 모드라는 게 있어요. 포지션 모드 요걸 들어가면 원웨이 모드라는 게 있고 해지 모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웨이 모드는 내가 리플을 걸든 뭐 어떤 코인을 걸든 내가 롱 걸었으면 롱으로 그냥 끝까지 그냥 마무리해야 돼요. 근데 해지 모드로 가잖아요. 내가 롱으로 걸었는데 잘못 봤어. 그러면 똑같은 코인은 숏으로도 걸 수 있어요. 양방향. 그러니까 양방향을 대응할 수도 있는 게 해지 모드. 한 방향으로만 내가 거래하는 게 그냥 이제 싱글 모드. 이런 것도 아시면 됩니다. 여기 코인 잘 보면 여기 알파에서 양방향이 다 걸려 있어요. 똑같은 코인인데. 이런 거. 그 다음에 딴 것도 있나? 샌드박스. 지금 양방향 다 걸려 있거든요. 이런 게 해지 모드예요. 해지 모드. 그래서 위로도 먹고 아래도도 먹으려고 이런 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봇이 이런 거 있죠. 횡보 중에 L2 떴다, S2 떴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대응하는 봇이에요. 지금 우리 봇 지금 테스트하는 게. 그래서 얘는 왔다 갔다 하더라도 한 놈은 죽고 한 놈은 뭐 살 수도 있고 또는 양쪽으로 다 죽을 수도 있고 양쪽으로 다 살 수도 있지만 여튼 우리 봇은 못 먹어도 한쪽은 먹게끔 설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튼 요런 뭐 다양한 여튼 우리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하게 회사는 계속해서 테스트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런 거.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서는 요런 정도 기능을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강사님들 다 얘기하겠지만 만약에 비트코인 예를 들어 얼마에 사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금액을 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몇 달러만큼 걸고 싶다. 뭐 예를 들어 50달러 만큼만 걸고 싶다. 아니면 100달러 걸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금액 적는 거. 그 다음에 롱 포지션 올라간다 배팅, 숏 포지션 떨어진다 배팅. 이렇게 이제 거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어찌 보면은 지지와 저항 찾기예요. 지지와 저항 찾기. 왜냐하면 사람마다 트레이딩 기법은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제가 그냥 누군가에게 사실은 저는 트레이딩이라는 걸 배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배운 적이 없고 그냥 유튜브를 좀 참고했고 저 사람하고 나랑 성향 다른데 나는 이렇게 할래. 그러니까 제 스스로 이제 제가 뭐 나름 터득한 방법이 그냥 제 나름대로의 지지장을 찾고 캔들의 답이 있다라는 거 저 혼자 그냥 외치는 거예요. 저의 기법이에요. 저희 스승은 트레이딩 스승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그냥 이제 다 했던 걸 여러분들한테 그냥 제 방법을 알려드리는 건데 이렇게 올라가든 떨어지든 여러분들은 무조건 4시간 봉이나 1시간 봉으로 이렇게 바꾸는 걸 이제 필요로 해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면 제가 무조건 정답은 없다고 무조건 그으라 그랬잖아요. 뭐냐. 아래쪽에 이렇게 꼬리가 보이잖아요. 그럼 이런 거 그냥 긋는 거예요. 아, 여기가 너 지지겠구나. 그 다음에 여기가 또 꼬리 있죠. 그죠? 꼬리도 지지겠구나. 이런 거. 그 다음 꼬리는 어디예요? 여기도 지지겠구나. 여기 꼬리 있죠. 여기. 그 다음에 제가 많이 하는 게 몸통이 많이 부딪힌 부분 있죠. 이런 것도 너 지지겠구나. 그 다음에 긴 장대가 있으면 너 가운데도 지지나 저항을 하겠구나. 그 다음에 긴 장대의 캔들도 지지나 저항을 하겠구나. 그 다음에 위에 꼬리 있죠. 위에 꼬리도 연결해보자. 그 다음에 더 위에 꼬리도 여기 있네.
연결해보자. 여기죠, 여기. 그 다음 더 위에 꼬리도 있죠? 너도 연결해보자. 이 다 그었어요. 네, 그럼 뭐냐?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은 지금 여기 2번 맞았잖아요? 그 뭐냐? 캔들의 특성을 제가 이때까지 해보니까 연속으로 3번을 맞고는 잘 못 올라가더라. 3번 맞으면. 2번 맞는 거는 좀 잘 올라가요. 근데 3번을 맞았어? 그러면 이거를 못 뚫을 확률이 60%가 넘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요. 3번을 맞고 4번까지 맞았네? 그러면 거의 80% 이상 못 올라가. 그럼 뭐냐면 이렇게 4시간 봉으로 했는데 헤딩 이번에는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기 7만 한 1100불대를 못 뚫잖아요. 그럼 얘는 조정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예상하셔도 된다. 무방하다. 그러면 떨어지면 어떻게 돼? 벌써 제가 다 그었잖아요. 뭐냐? 긴 장대의 중간까지는 오겠네. 그러면 여기를 뚫고 내려오면 그 다음에 여기 긴 장대가 시작된 지점까지는 오겠네. 여기를 더 떨어졌더니 그 다음 꼬리가 여기네. 여기까지 오겠네. 그 다음에 여기 꼬리. 이렇게 1차, 2차, 3차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이거 뭐 누가 못 맞춰 다 한대. 여러분들은 이렇게 알아도 안 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되게 쉽거든요. 근데 이대로 안 들어가더라니까요. 여러분들은 꼭 보면 막 어정쩡하게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는데 막 중간에 막 들어가고 시도 다 없대. 어떻게 해요? 또 어떤 분은 제가 분명히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했는데 안 걸린다. 그죠? 잘 안 걸리죠. 네. 안 걸려도 전 기다린다. 걸릴 때까지. 근데 못 기다려. 왜? 나만 두고 가신다고. 자꾸 따라가. 실컷 따라갔더니 진짜 떨어져. 한 2, 3일 지나니까 야 진짜 9%만 해도 갔더라. 그 얘기 많이 들었는데 네. 급하게 하시면 물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저보고 지금 비트코인 대응하라 그러잖아요. 저는 오늘 라이브 브리핑에 감추린 이야기를 아까 해드렸잖아요. 떨어질 거라고. 오늘 저녁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뭐 저도 모르겠지만 여튼 떨어질 거라고. 그러면 여기 1차, 2차 저는 넉넉하게 여기 3차 걸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아예 이 밑에서 대응하려고 기다리지. 어정쩡하게 잘 안 해요. 네, 대신 긴장대가 여기 왜 꼬리하고요. 긴장대하고는 달라요. 긴장대는 많은 거래량을 동반해서 올라간 거고 꼬리는 실질적으로 가격만 확 치고 올렸지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거래량이 작다는 건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거든요. 매물대가. 그러면 그런 꼬리들은 그냥 확 와요. 그런데 긴장대는 이 사이에 많은 거래량이 모여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여기 이 올라간 이 시점까지 와서 반등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1차는 거의 올 것 같으니까 여기는 조금 2차에 조금 비중 많이 그 다음에 그냥 지켜볼 것 같아요. 어디까지 너 내려올지 지켜봤다가 반대겠죠. 이렇게 위로 헤딩 3번 4번 맞으면 못 올라간다 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헤딩을 밑에다가 여러 번 맞았는데도 못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때 시드를 확 부어버리면 됩니다. 네. 굳이 어정쩡할 때 들어가지 말까. 네. 그래서 조금 느긋하되 1차, 2차는 여러분들이 불안하니까 뭐라도 거래하고 싶잖아요. 그죠? 물려도 좋아 뭐 이렇게 들어가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들어갈지언정 마지막 대응의 영역은 항상 좀 느긋하게 기다려서 확실하게 1시간 봉으로 최소 4번 맞던 이렇게 4시간 봉은 4시간 봉이 2개가 있다는 거 8번 맞은 거랑 똑같잖아요. 간단하게 예상하면 진짜 그렇게 맞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그냥 뚜껑하게 이렇게 이제 맞은 이런 부분을 2, 3번을 확인하고 들어가면 거의 지지가 잘 맞더라.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수익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이 좀 그어야 될 게 추세선이에요. 추세. 자, 이렇게 그냥 4시간 봉으로 이렇게 제가 좀 줄이면 지금의 추세는 올라갈 것 같아요? 내려갈 것 같아요? 올라가. 예, 지금 추세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좀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그러면 추세를 끊는 방법은 그냥 간단하게 여기 영어로는 이 트렌드 라인입니다. 여기 꺼서 가장 내 눈에 보이는 여기 가장 아래 꼬리 있잖아요. 아래 꼬리와 그 다음 꼬리를 그냥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여기 꼬리와 여기 꼬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추세니까. 그 다음에 뭐 끊는 거는 정답 없습니다. 여기와 여기도 있죠. 그죠? 이렇게도 그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